안녕? 나는 연예인들이 믿고 맡기는 아는 형, 엔터테인먼트 전문 박민철이야. 개콘에서 보고 왔지. 그렇지, 그래, 맞아. 그리고 승리에 나오잖아.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피고가 얘기를 좀 하세요. 뭐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아 나도 더 이상 그 얘기를 하기가. 아니 이인철이 아니 이혼수로 캠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엔터테인먼트인데 엔터테인먼트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 여기서도 벌써 2명이나 했잖아. 여기서도 벌써 2명이나 했잖아. 나는 그 전문이야.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또 이혼을 전문으로 해. 이 두 분은 아니 근데 자기 아는 방송사 살짝 그 이벤트 다 부른 거 아니야? JTBC가 나 너 거야? 불렀다고. 야, 나- 창수가 불렀다고. 뻥치지 마. 나도 살짝 많아. 불러 그럼. 백두 장사, 한라만 장사, 누명 장사. 야, 살짝 하고 장사 친구들 많아. 너만 살짝 친구들 많니? 이걸 치려고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민철이는 섭외 전화 어떻게 왔어? 작가한테 전화가 왔지. 근데 나는 사실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히 방송 생활을 하고 있었어. 유튜브부터 쭉 하고 있었거든. 가장 최근에 이제 이혼 숙녀 캠프라는 고정 프로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방송이 이제 섭외가 곧 오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연락이 왔고 나는 사실 요 방송을 전환점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연락이 올 거라고 나는 사실 알고 있어. 야망이 나오잖아. 야망이 민철이 야망이 장난 아니야. 이 기점이라고 하잖아 지금. 지역구에서 전국구로 되는 거네. 아니 그럼 나는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잠재적 고객들이야 다, 그치? 김희철 SM과 갈등 이런 게 뜨기만을 바라겠구나. 나는 사실 그것만 보고 왜 안 뜨나 그러고 있는 거야. 필적이 나올 때 됐거든. 김희철 SM과 20년째 재계약. 얘는 버리고 다음. 이수근 어디 보자 이렇게. 그래, 그거 뭐냐? 뭐? 나는 호동이 수근이 언제 이혼하나? 야 잠깐만.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큰 이혼은 우리 쪽에서 좀 하면 안 될까? 아 얘는 지금 안 돼. 작은 이혼 이쪽에서 해. 작은 이혼은 내가 인천한테 할게. 좋겠다, 야. 변호라고 해놨어. 변호. 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원래 꿈이 개그맨이었거든. 무조건 나는 그냥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럼 원래 꿈이 이쪽 변호사나 민철이는 앞에가 너무 셌는데? 민철이 멋있다. 국가유공자가 나왔어요. 근데 민철이 약간 부담되겠는데? 독립유공자부터 빌드업을 하니까. 야망인들은 지금. 난 사실은 원래는 에이전트 쪽에 관심이 있었어. 제리 맥과이어 같은 거. 톰 크루즈 나왔다. 그렇지. 근데 그런 에이전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장 유리한 게 변호사 라이센스야.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친 거지. 근데 변호사 업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뭐 변호사 자격증을 받았으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네. 적성에 맞는구나. 그래서 계속 하게 됐어, 지금. 저기 아까 인철이는 한 번에 못 붙었다고 했는데 민철이는 몇 번에 한 번에 붙었어? 붙었어? 난 떨어지진 않았는데. 국가유공자 이런 거 하는 전혀. 전혀 다르네. 그런 빌드업이 없어. 스토리는 너무 가슴도 뭉클하고 막 대단하다. 사연이 있네. 민철이가 좀 내가 이 일을 잘하네. 사실 내가 변호사가 된 이유가 아니, 우리 한번 물어보자. 타고난 어떤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건지, 진짜 의자에 오래 앉아 엉덩이에 힘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사실 자기 스타일대로 공부를 해야 돼. 그치. 근데 우리 같은 스타일은 때려 붙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 근데 쉬지 않는 스타일이야. 나는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 토요일, 일요일이 있잖아. 하루는 절대 통으로 쉬면 안 되는 거야. 밤새 공부를 왜 해?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계속하면 돼. 그럼 빠져나가지 않아. 반에서 1등 반에 안 놓친 케이스인가? 아니 근데 1등을 뭐 몇 번 했냐 이런 건 사실은 실례지, 질문 자체가. 왜? 왜? 사실 1등 안 한 게 몇 번이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야, 5손가락 가지고 뭐 질문이 지금 잘못됐더라. 왜 소장훈이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겠어. 진짜 치고 나가는데. 발가락까지 동봉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거는 사실. 그래서 민철이 번 나갔어? 나? 민철이 나갔는데. 나갔는데 지금 민철이 당연히 나갔고 민철이는 안 나갔대. 내가 나갔는데 지금 집에다가 저기 집에서 볼까봐.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연락이 나는 안 왔어. 왜냐면 알려져 있었어. 쟤는 자만추라고. 거기도 다 사진 보고 그분들이 걸른 사진
걸을 사람 좀 걸르는 거야 뭐야. 민철이는 아내분을 어떻게 만났어? 나는 지금의 와이프를 너의 그 알지? 내 안에 너 있다 이동건. 동건이가 소개시켜. 동건이 형이랑 줄 알고. 동건이랑 친해. 엄청 오래됐어. 그리고 되게 친해. 그래서 하루는 이제 자기 지인하고 이제 카페에 있다고. 시간 있으면 와 이래서 갔지. 갔더니 이제 그 지인이 아는 이제 언니를 그럼 지금 부르겠다. 그래 뭐 자만추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 왔는데 이제 되게 착하고 뭐 예쁘고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실제 그렇더라고. 소개해준 대로 해서 내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건이가 그때 내 결혼을 도와줬잖아 그렇게. 그래서 동건이가 그 결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때 그때 내가 좀 도와줘. 아 서로. 야, 좋아. 와 근데 되게 처음. 결혼은 생활을 마무리야. 시작과 끝, 수미상관 그런 사이야. 수미상관. 왜 자문이 때는 안 도와줬어? 그때 몰랐어 미안해. 몰랐으니까. 그다음 또 끝이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 다음 이제 민철이가 동아리 보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이라고 있으니까 너희들 얘기를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이제 주로 연예인의 그러면 사건이나 뭐 그런 뭐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는 거겠네요. 그렇지. 엔터테인먼트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연예인들과 관련된 사건 사고. 그렇지. 이혼, 뭐 전속 계약 분쟁. 이혼도? 이혼도 하면 야, 이혼 많이 이혼은 좀 하지. 그만해라. 왜 밥그릇 뺏어? 아니, 나 웃긴 게 뭐냐면 얘네 회사 있잖아. 대한민국 제일 큰 회사가 이혼 사건이 막해. 내가 몇 번 받았어. 그러면 안 되지. 큰 거만. 큰 거. 이혼이 크고 작은 게 어딨어? 이혼이지. 큰 이혼. 큰 이혼이 있어. 갖고 있는 호동이 네가 하고 큰 이혼이야. 어마어마한 이혼이 2m 넘는 사람. 그렇지. 2m랑 130kg 2m 에 키로 사람들 이혼하는 게 그 큰 이혼이야. 큰 이혼만 우리가 할게죠. 그리고 또 악성 댓글도 많이 해. 종국이랑 그때 왜 로이더 사건이 있었잖아. 약물. 그때 내가 이제 사실은 방송을 거의 유튜브를 처음 한 거거든. 그렇게 같이 나가서 사실 정리를 했잖아. 그리고 걔가 바로 사과하고 내렸거든. 그 정리를 했어. 맞아. 외국 사람. 외국 사람. 그 이상한 캐나다 사람. 종국이랑 막이라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도 종국이랑 같이 운동 안 하면 친구 안 하는데. 사실 나는 처음 만난 거는 복싱장에서 만났거든. 종국이도 사실 헬스 하기 전에 복싱장에서 복싱을 많이 했거든. 그게 일단 뭐 거의 90년대 말이야. 그럼 복싱을 좀 했어? 복싱을 한 거야? 관장님 이혼 때문에 간 거야? 내가 볼 때는 민철이의 관상에는 운동은 없어. 그렇지. 인상이나 관상에도 운동신경은 없어. 몸에 잠깐만. 복싱이 없는데 이게 원래 복싱하는 사람 몸이 이래. 섀도 몇 번만 때려줘. 알았어, 내가 세상을 때린다고? 섀도 내가 좀만 보여줄게. 박성만 같은데? 건강이도 있고 뭐. 안일권이 깜짝 놀란다. 안일권이 느낌 있어. 안일권이다. 두 가지 정도가 아무리 봐도 일권이 형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제 좀 분쟁이 있을 때 친척이나 이제 나와의 싸움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 싹 그러는 거야. 여기서 싹. 일권이 형. 여기서 노는 게 이제 가까운 거고. 그다음 이제 조금 먼 사람들하고 할 때는 이제 자 놀라지 말고 딱 여기서 싹싹 해주고 막아주고 뒤에서 원, 투, 툭 하고 싹. 요게 타이슨 요거 타이슨 요거. 가까운 사람. 갑자기 멀어졌다. 좀 지나 가까워졌어. 일권이 형이 있습니다. 김수로 형도 있고 뭐가 안 있어. 아니 그럼 엔터를 하면 야 근데 엔터 사건이 있잖아. 더 잘했다 너. 엔터 사건이 거야? 나 왜 갑자기 이러니까 다시 하는 거야? 안일권 내가 이거 성대모사. 잘릴 것 같으니까 그거 아까 앞에 토크를 이어갈게 그러면. 힘든 티 내면 안 돼. 요즘에는 기업 사건들이 많아. 기업?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연예 기획사가 있잖아. 엔터뷰. 연예 기획사가 엄청 커. 뭐 큰 기획사 나 왜 숨찬 거야? 티 내면 안 돼. 근데 연예 기획사가 요즘에는 시가총액이 조단이라고 다. 엄청 큰 기획사가 된 거야.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KJ 로펌에서 액터 분야에 따로 팀이 없었어? 없었지. 그걸 처음 만든 처음 게 만든 게 민철이라고. 왜냐면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게 큰 지가 얼마 안 됐어. 근데 그게 한 10년 전에 우리 이제 한류 봐라.
뭐 K 문화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산업이 커진 거야. 근데 사실 내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가지고 그 업무를 개척한 거지. 지금은 이제 뭐 우리 회사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아니 있지. 근데 거기 그 회사 그 로펌 김장에서는 그 방송 출연하면 뭐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있었어 그런 게? 지금 쫓겨난 거야? 아예 없지. 하면 안 돼. 아니 그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직원 수가 한 3,000명이 넘어. 그러니까 사실 미디어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면 모르는 사건들과 관련해서 뭔가 좀 컨플릭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충돌들이. 그러니까 어디 나와서 사실 미디어나 이런 데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 기본적으로는 원래 안 되지. 근데 요즘에는 변호사들이 인철이처럼 형사처럼 이렇게 전문 영역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뭐야? 엔터테인먼트 전문이잖아.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엔터 산업을 이해해야지. 이해해야 되죠. 그럼 방송도 안 나오고 어떻게 이해를 해? 어떻게 관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만들어낸 거지. 획달시켰다는 거야? 만들어낸 거지. 근데 이 이론대로라면 인철이는 이혼을 해봐야 되고 나는 범죄를 해봐야겠다. 나는 너희가 난 사실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사실은.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실에서 2명이나 이혼 담당 변호사가 됐겠네. 아, 그렇겠네. 진짜 국내 가장 큰 로펌인데 수임료가 진짜 그렇게 비싸? 그러니까 수임료가 가져야 될 정도로. 우리 회사의 변호사마다 자기의 레이트가 있어. 자기의 가격이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시간당 뭐 얼마 이렇게 있거든. 그럼 내가 시간 한 것만큼의 그 가격을 곱해서 청구해. 시간 얼마 정도야 그럼? 그럼 뭐 민철이는 얼마야 그럼? 나? 나는 뭐 한 장 넘지. 한 장에 얼마? 10만 원? 만 원? 형 되게 좋은 거 10만 원이래. 말로만 듣던 1,000원짜리 변호사? 내가 바로 그거야. 남궁민 형이 여기서 본다구나. 아 실제 주인공이야? 멋있네. 아니 되게 진짜 실제로 얼만데? 실제로 실제로 얘기한 건데. 한 장에 그러니까 얼마야? 1억이지. 시간당 100만 원 넘지. 딸이지. 딸한테는 절대 이 직업을 못 갖게 한다고. 아, 근데 왜냐면 생각해보면 아람이도 이해하고 다 인철이도 이해하겠지만 공부를 좀 하는 게 아니라 공부만 한다고. 그러면 대학 갔지? 로스쿨 가야 되잖아. 너무 아빠 마음에서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직업을 그렇게 갖는 게 별로 그렇게 안쓰러워. 아니 아빠가 아니 그러면 나 궁금한 게 아람이는 아까 아이들이 아직은 애기들이라고 그랬고 민철이랑 인철이는 애들이 공부를 좀 해? 그럼 학원을 보내?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학원을 하나도 안 보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냈어. 근데? 영어 유치원도 안 보내고 아예 안 보냈어. 근데 어때? 근데 잘해. 역시 딸바보. 야 오늘 캐릭터 확실히 가져간다. 근데 민철이 그죠? 왜냐면 그 또 로펌에 또 엔터 팀을 만들었지. 그리고 오늘 또 아행 나왔잖아. 그리고 오늘 또 뭐 야말 가지고 왔었는데 뭐 우리한테 보고 뭐 할 말이 있다고. 내가 너희들한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어 좀. 영업을 하는 거야? 영어 하나씩 나중에 또 뭐. 야, 누가 끝나면 또 금방 또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장훈이 좋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너. 피고일 이수근은 2017년 6월 8일 아는 형님 녹화 중에 돌려차기로 송판, 격파를 시도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6월 8일입니다. 기억나시죠? 6월 8일. 그때 송판을 들고 있던 원고의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네? 증거 영상을 제출할 테니까 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데 잘못을 했다고? 설마 급소를. 야 지금 영상을 준비했네. 긴장됐지. 제가 수습해야 제가 구타를 당했는데. 야 그러고 그렇지 눈 뜨고 봐봐. 그렇지 눈 뜨고 봐봐. 쌍방이죠. 쌍방이네. 이거 쌍방. 저 사건. 저 사건 아는데 이게 왜? 근데 원고 저게 10억이나 간다고요? 자, 먼저 심야판 분들이 자,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먼저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고들은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 이수근 씨는 강호동이 시켜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강호동은 진심이 아니었다, 농담이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공동 책임을 묻고자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됐다는 거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지는 알겠는데 상처가 얼마나 났어요? 상처는 안 났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났죠. 그럼 다친 적이 없는 거네요? 아니요, 그날 살짝 중요한 건 오늘 이거 명예훼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지 실추에 이건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때문에 제대로 알고 와야죠. 근데 지금 손해배상 10억 한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인데 10억이면 알당 5억. 원고 이미지 실추는 알당 5억에서 10억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친 게 없는데 무슨 겁니다. 10억을. 자, 제가 증인실문 마련할게요. 제가 알기로 좀 진정하세요. 너무 지금 제가 알기로 어디지가 아니에요. 잠깐 진정하세요. 우리 대리인에게 먼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하게 어떻게 들렸어요. 반박하시겠습니까? 반박하겠습니다. 베스트 로이어, 베스트 로이어. 걱정하지 이미 마세요. 인정하신 것 잠깐. 같은데 사자 아니에요?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강호동 씨가 이수근 씨에게 종종 그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가서 급소를 가격해라.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한 겁니까? 아니, 말을 했어요. 말을 한 것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말을 했어요. 저 기억이 없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농담도 못하나? 이런 게 누구나 말이 있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들을. 근데 이수근 씨는 그걸 농담으로 당연히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장훈 씨의 급소를 가격해서 내가 요 코너를 한번 제대로 터뜨려보겠다. 이런 과한 욕심이 반영된 결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강호동 씨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사를 하도록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 범위가 없는데 범위를 만들어준 게 교사예요. 하지만 이수근 씨는 이미 범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따라서 교사의 책임을 전혀 질 수 없기 때문에 강호동 씨의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강호동 씨가 얘기를 해주시죠. 왜냐면 일단 의도가 아름답지 않았어요. 우리 서반장이 큰 키를 이용해서 키 작은 이수근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나간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건데. 자, 수근이. 형 손. 자, 또 가봐. 와 짱구. 상처를 주기 위해서 본인이 나섰다는 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깰 수 없는 높이를 만들어준 거고.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나는 오늘은 정신 나간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야. 오늘 하루만큼을 정신줄을 한번 놓아보려고. 자, 강민이의 별명은 야 이거는 이런 거 어렸을 때 별명 많이 갖고 있었는데 청개구리라고.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앞에서는 공부 다 잘한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지지도 못했거든.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공부를 진짜 열심히 시켰어. 정말 뭐 학원도 붙여주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했거든. 근데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라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진짜 못했지. 고등학교 때까지도 못했어? 못했어.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수능을 치고 입시를 하는데 4년제 대학이 다 떨어진 거야. 지방도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깔끔하게 포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그때 내 동생이 2살 미치였는데 얘는 안 되겠다. 첫째는 안 되겠으니까 둘째에 집중하자. 하고 둘째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나는 자유로워졌잖아. 자유로워지니까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재수 때 그때부터 공부해. 그래서 재수 딱 한 번 해가지고 의과대학 들어갔지. 어디 학교 갔어? 난 경북대, 대구. 대구 아이가. 대구에서 제일 좋은 의과대학이야. 나 그리고 박사는 서울대야. 그러니까 나도 알아. 한봉준 씨. 우리 지도 교수님이 친하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내 동생이 이제 부모님이 막 투자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내 동생도 재수를 했어. 그리고 걔가 재수를 하고 서울대 들어갔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나도 정신과 의사잖아. 청소년들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아이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이 앞서면 애는 공부를 못해. 왜냐하면은 이 공부가 내 게 아니야. 부모님 거잖아. 근데 나나 내 동생은 공부가 내 거라는 걸 직감하는 순간부터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동생도 의사야? 동생은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어. 걔도 늦게 철들어가지고. 나는 사실은 동생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부모님의 관심을 뺏어가 줬기 때문에 나한테 은인이지. 이 자리를 빌어서 동생한테
정말 예전에 고마웠다는 인사도 좀 하고 싶고 그래. 그때 그럼 영향 때문에 정신의학과도 이렇게 선택하는데 조금 영향이 있었던 건가? 사실 정신의학과를 선택하는 사람은 의과대학에서 완전 부류가 반반으로 가려. 어떻게 갈리냐면은 진짜 정신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정신과 의사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도 완전 갈려. 근데 왜 정신과를 선택? 근데 나는 비교적 일찍부터 의과대학을 들어갈 때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던 케이스야. 난 귀신이 무서워서 정신과 의사가 됐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친한 친구가 소위 말해서 귀신 들린다 했잖아. 귀신 들리는 걸 눈앞에서 봤어. 이제 무슨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진짜 나랑 친한 친구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진짜 귀신이 들려. 그리고 목소리가 바뀌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바로 옆자리에 고3 형이 앉아 있는데 이 고3 형이 내 친구한테 존댓말을 막 쓰는 거야. 이 고3 형도 목소리가 바뀌어가지고. 둘이서 다? 그걸 내 바로 뒤에서 보고 있었던 거야. 뭐 연극 같은 거 둘이 짠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완전 실화야. 그리고 교회에서니까 막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종교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네들이 귀신 들린 것 같으니 따로 데려가가지고는 이제 안수기도라 그래. 그 귀신 내쫓는 거, 엑소시즘 같은 거잖아. 그래서 한 2~3시간 만에 좋아졌어. 그리고 기억을 한 개도 못 하는 거야. 그 순간을. 그걸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한 거야. 그 경험을 딱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잠을 자려고 그럴 때 잠이 안 오지. 불도 못 끄고 막 성경책 옆에 놔두고 십자가 목걸이 막 메고 다니고 장난 아니었어. 이거를 내가 극복하려면 목사가 되든지 이것과 가장 관련 있는 학문으로 따지면 정신과 의사일 것 같아.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빨리 마음을 먹은 거지. 더 궁금해지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따뜻한 데서 자야 된다. 그럼 잠 잘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1~2도 정도 낮은 곳에서 자면 훨씬 잠이 잘 와. 그 오히려 전기장판 켜고 겨울에 춥다고 뭐 오히려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대. 그렇지. 땀 흘리더라고. 그렇지. 그리고 밤에 매운 거 먹으면 안 돼. 체온 올라가거든. 그럼 잠이 잘 안 와. 그럼 자기 전에 조깅하고 뛰고 오는 거 안 좋네. 안 되지. 열이 올라오니까. 맞아.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도 안 좋아. 이게 왜냐하면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항진되면 무조건 못 자. 그게 이제 두근두근거리고 숨도 가쁘고 열도 오르는 거거든. 근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매운 거를 먹거나 그럼 우린 교감신경이 항진되도록 되어 있어.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돼야 돼. 우리 온몸이 이완되는 식으로. 근데 생각도 교감이랑 부교감 같은 게 있어. 뭐냐면은 생각에서의 교감신경 같은 거는 현실적인 생각이야. 그게 뭐든 간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행복한 거든 기분 나쁜 거든 간에 현실적인 생각은 무조건 우리를 각성시켜. 예를 들어서 내일 되게 좋은 여행지를 간다고 생각을 해봐. 못 자. 내일 되게 만나고 싶은 여자를 데이트한다고 생각해봐. 못 자. 여행 첫날 설레. 현실적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성시켜. 그러면 잠자려면 뭐 해야 돼?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맞아. 대표적인 게 공상. 나한테 현실적이지 않은 거. 내가 호동이랑 1대1로 떴을 때 내가 이기는 상상을 하면 바로 잠이 오겠네. 그치. 계속 완전 난질 때마다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여행지 가서 해먹에 누워있는 상상을 이렇게 하면서. 그치. 어떻게 다음은 이제 강민이. 강민이의 전문 분야는 정신건강 전문이라고. 정신과 의사니까. 정신이 요즘에 좀 아프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 요즘에. 상담도 많이 하고. 옛날하고는 그래도 확실하게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 같기는 해. 예. 뭐 상민이도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변에 정신과도 많아졌고 근데 여전히 좀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안타깝고 지금 20몇 년째야. 그래서 사실 나 같은 사람이 방송 나와서 정신과에 대한 어떤 오해나 편견을 좀 낮춰주는 게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를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혹여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과 간다는 거를 좀 꺼려하잖아. 그치, 얘기하고 또 주변에서도 야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지 뭘 정신과를 가 이런 얘기가 이제 제일 크게 이제 상처인 거고. 그리고 정신과를 가면 대부분 정신과 의사가 약만 준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환자보다 더 떠들거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정신과를 가면 사실 이게 막 내가 조리 있게 말을 못 하겠어.
막 가끔 가면 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맞아. 하는데 나는 의사 입장에서 왠지 되게 막 추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어? 일단은 일반 진료실에서는 한꺼번에 모든 걸 파악하려고 그러지 않아. 왜냐하면 나한테 처음 오신 분이잖아. 처음 오신 분이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믿어. 내 속마음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냐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려고 해. 근데 다만 정신과 의사가 탐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해. 어디냐면은 응급실이야. 응급실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가 와. 정신착란이 왔어. 근데 뭔가 조현병 같지는 않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하고는 뭔가 양상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도 하고 얼굴 표정도 보고 하는데 뭔가 이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묻는 거지. 혹시 죽으려고 약을 먹었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숨기고 있다가 사실은 내가 죽고 싶어서 집에 있는 약들을 이것저것 다 먹었다. 근데 우리가 약을 많이 먹으면 뇌 쪽으로도 문제가 와서 착란 증상이 생겨. 그러니까 그 질문 하나하나가 진짜 소중하고 중요하겠네. 내가 정신과 환자를 하면서 놀랐던 경험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 입원 상황이야. 그러면 환자분들이 병실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산책도 같이 나가거든. 치료에 비교적 협조적인 분들을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환자 한 분이 도망치는 거야. 아이고. 괜찮은 척 했는데 이제 나가가지고는 도망치는 거지. 근데 그럴 때 산책을 나간 의사는 절대로 그 환자를 쫓아가면 안 돼. 왜냐하면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도망치면서 교통사고 같은 게 날 수도 있잖아. 그냥. 도망을 간 데는 어디로 가겠어? 집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쫓아가지 않는 게 원칙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한 분이 도망가신 거야. 그래서 나 일단은 안전한 게 최고니까 집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병실로 다시 돌아오는데 갑자기 카트에 막 응급차 카트에 아까 전에 그 환자가 실려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가다가 사고 났나 싶어서 엄청 놀래가지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요즘은 약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게 드문데 과거의 조현병의 심한 증상 중에 하나가 납골증이라고 있어. 뭐냐면은 갑자기 온 몸이 밀랍이 된 것처럼 굳어. 그 상태에서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못 움직여. 그 도망친 환자가 급하게 도망가다가 뭔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납골 증상이 오면서 도망간 자세로 쓰러진 거야. 그리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응급 상황인 줄 알고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병원으로 온 거지. 그래서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다시 입원 치료로 연계를 한 경우거든.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거를 다시 지금 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광인 스턴. 사실 앞에서 너무 강의를 잘해줘가지고 내가 약간 쫄려. 그럼 쉴까? 약간 그래도 왜 갑자기 긴장이 되네. 벌써 힘든 얘기 우리가 감정 쓰레기 감정 쓰레기 통과하고 우리한테 힘든 얘기를 해. 아니 왜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든 얘기를 해. 잘한다니까 자신감을 얘기해야지. 우리는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는 있어.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안 들어도 돼. 나의 감정 쓰레기를 안 받아줘도 상관없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강의할 때 우리가 다 떨리잖아. 긴장되잖아. 근데 그 긴장을 줄여줄 수 있는 제일 방법은 내가 앞에 나가서 긴장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사실은 범죄 전문가였지만 이제는 부부 상담 전문가로 좀 바뀌어가고 있잖아. 결혼 관계에서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근데 부부 관계에서의 신뢰와 가장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신뢰를 어떻게 쌓을 수 있느냐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거의 반대는 뭘까? 부부 관계에서 불신. 불신. 그 불신의 가장 대표격은 불륜. 외도. 진짜네? 외도구나. 그래서 이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간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례가 하나 있어. 내가 가져온 사례가. 결혼하기 전에 바람을 핀 적이 있어. 전력이 있어. 결혼하기 전에. 지금의 배우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거지. B라는 사람이 근데 그거를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용서해주고 결혼을 한 거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살아보니
A라는 사람이 또 뭔가 좀 이상해. 의심되는 전화도 자꾸 어딘가에서 하는데 숨기고, 그리고 밤 늦게 들어왔는데 누구 만났다는 게 얼버무리고, 가끔 핸드폰도 이렇게 엎어놓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몰래 보려고 했더니 비밀번호가 다 돼 있어. 그래서 뭔가 의심이 되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전력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꼬치꼬치 캐묻는데 대답을 제대로 안 해. 그럼 의심이 점점 커지지. 그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이, 이 B라는 배우자가 점점 이 의심이 꼬리를 물면서 자꾸 감시하게 되는 거야. 그럼 A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아지지. 근데 또 A라는 사람은 B가 이 의부증, 의처증이 있다는 식으로 오히려 막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괴감이 들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와, 나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이랑 못 사는 걸 떠나서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정도의 자살 사고까지도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어.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진료를 와. 결국에는 이 외도에 대한 어떤 빌미와 의심이 부부관계를 파탄 일보 직전까지 몰아붙인 거지. 신뢰가 깨져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외도를 하는 인간의 뇌구조를 본다면 어떤 경우에 자꾸 이 유혹에 취약한 걸까? 한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된다는 압박감? 그래서 뭐가 땡겨? 뭐가 땡겨? 술 땡겨. 자극이 땡기는 거야. 아, 자극이 땡긴다고? 술 땡기면은 외도를 안 가지. 근데 외도로 가는 경우는 나는 이 밋밋한 게 싫은 거야. 동기유발, 쾌락, 흥분, 즐거움, 보상 이런 것들이 이 도파민의 영역인데 웬만한 뭐 TV를 보거나 예능을 보거나 아는 형님을 보거나 뭐 이혼 숙녀 캠프를 봐도 재미가 별로 없어. 도파민이 자극을 안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도파민이 빵빵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도파민이 자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도파민을 자극받기 위한 더 센 걸 찾는 거지. 아까 전에 그 사례에서 A라는 사람이 외도를 한 적이 있지만 결혼한 다음에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 없지 아직.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 어디까지나 의심이잖아. 근데 이 의심 역시도 도파민이야. 새로운 의심도 도파민. 그게 정말 심해진 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조현병이라고 얘기해. 조현병의 특징은 망상이거든.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상황까지 가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영철이가 방금 날 쳐다봤잖아. 영철이가 날 싫어하나? 걸렸네, 영철이. 뭐 귀신인데? 아니야. 그런 거. 무슨 소리야? 그걸 눈치채게 하면 어떡해. 메모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가능성 낮은 거를 계속 쫓아가는 게 이 도파민의 역할이거든. 이게 혹시 어쩌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뇌는 무조건 파국적인 걸 생각하게 돼. 그래서 결국에는 외도에 취약한 사람도 도파민이 문제고 외도에 의심이 많은 사람도 도파민의 문제인 거야. 이 발광하는 도파민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도파민 관리. 외도의 유혹이 취약한 쪽에서의 해법 중에 하나야. 나락에 대한 경계야. 왜냐하면 유혹에 취약한 사람은 미래를 못 봐. 즉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파국적인 결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나락을 생각 안 하는 거야. 실제로 이런 말이 있어. 바람을 펴서 100% 안 걸릴 수 있다면, 우리가 걸리지 않을 확신만 있다면 모든 사람은 바람을 핀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람을 피지 않는 건 윤리나 도덕이나 내 배우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이거를 걸렸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생길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걸릴까 봐. 그러니까 와이프가 쫓아다니면서 하지 마세요. 감시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너 한 번만 더 하면 끝이야. 그리고 너는 정말 끝장나는 줄 알아. 나락에 대한 경고를 강력하게 먹이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 자, 또 하나. 이쪽 영역. 의심을 하는 입장에서의 도파민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나 자신의
현재로 삶을 재설정하는 거야.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경우에 그 상대 배우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옛날에 우리 남편이 옛날에 우리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안 돼. 내가 과거의 상황으로 자꾸 현재를 바라보게 되면 현재는 만족스럽지 않아.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가져가잖아. 현재의 장점이 눈에 보이지 않아. 부부관계에서 특히 의심이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에 잘못이 있지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어. 그리고 여전히 나랑은 가장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또 여전히 멋있고 예뻐. 이걸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지 옛날에 좋았던 점, 옛날에 잘못 이걸로 자꾸 현재를 대입해서 보려고 그러면은 우리 삶은, 우리 부부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내가 했던 얘기가 물론 오늘 경운이 없지만 또 결혼 생활 잘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마음이 막 울렁울렁 거리나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겁이 많아요, 좀. 겁이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발표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MBTI 완전 다르네요. 근데 MBTI 검사를 해도 I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가면을 쓰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그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삐에로 가면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도 말하기가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게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의 반응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 중에서도 내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와, 얘는 진짜 좋은 친구구나. 얘는 정말 착해. 얘는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인격체로서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말할 때 조금 다 말해놓고 혼자서 조금 집에 들어가면 좀 생각이 잠길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 봐.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그 사람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더 해볼까? 그런 고민? 사람 때문에 상처가 있으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가 있으세요? 네, 좀 많아요. 그쵸. 네. 사람 관계에서 제가 되게 좋지 않았던 결과가 되게 많아요. 친구를 잃었거나 그때 좀 뒤통수를 한 대 빵 맞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주변 사람들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아무도 안 남아있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무도 그렇죠. 안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건지 알고.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사랑 공포증 같아요. 지금 이거 사랑 공포증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린 기본적으로 비를 서로 맞춰주려고 하는 게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관계의 기본이 불편해진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거는 일정 부분 트라우마 반응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가시잖아요. 마음이 계속 공허할 거예요. 요즘 공허해요. 제가 최근에 공허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제일 큰 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트라우마는 극복 방법이 내가 부딪혀서 다시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희석시켜야 돼요. 트라우마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는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정신과 의사가 되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도. 왜냐면 저는 그 누군가에게 억지로라도 공감을 해줘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구나. 연습하는 거예요. 좀 그래도 안전한 사람과 내가 그거에 대한 경험을 다시금 하면서 관점을 조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불신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친구라 그러면 오래 사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친구라고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가 지금은 정의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누이 저한테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한테 얘기해요. 친구는 지금 내 옆에 서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도 걔한테 필요하고 걔도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서로 필요 안 할 수도 있죠. 걔만 필요할 수도 있고 나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는 멀어지는 게 맞아요. 최근에
급 좀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은 확실히 기브앤테이크가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그냥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중요하죠. 그게 그 비즈니스 관계라는 게 안전해요. 어디까지나 관계는 일정 부분의 협상을 동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영원히 어쩌고 저쩌고 이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너무 좋아요 지금. 뭔가 좀 시원해졌어요. 다행이네요, 네. 진짜. 나한테 어떤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도 이럴 수 그럴 수도 있지. 나랑 즐거운 것도 나누고 안 좋은 것도 나누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나누는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지 안 좋은 것만 나누는 사람은 나랑 가까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 나는 타인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어. 이해를 강요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벗어나야 돼. 벗어날 수가 없는데 벗어날 수 없으면 어떡해. 이게 뭐 남편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10년 동안 오래됐는데. 이혼 숙녀 캠프에 나갈까?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럼 제가 상담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저기 벌써 이제 다 나와 있잖아. 정신건강 전문의, 각종 상담가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건아, 너 장훈이한테 궁금한 거 있어? 아니 내가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는데 편의점에 갈 때마다 그 편의점 사장님이 그 장훈 씨 봤냐고 항상 물어봐. 같은 편세권이구나. 같은 아파트를 사는구나. 네, 근데 꼭 타이밍이 내가 편의점을 갈 때마다 방금 전에 갔다. 네, 방금 전에 야, 뭐 사갔냐고 물어보지. 여성용품 같은 거 아니야? 좀 물어보지. 왜 사장님 뭐 사갔냐고. 누가 있는 거 같아. 그래. 여자 양말 이런 거 하잖아. 아니, 미처 그걸 생각 그래서 못했네. 내가 아이스크림도 많이 사고 그러거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이야 턱집이잖아. 턱집. 턱집인데 턱집. 우리는 웬만하면 다 받아줄 텐데 오늘 남사친, 여사친. 야 이거 이해 못해줄 친구가 많은데 어떻게 잠깐만 어떻게 해드노? 제가 만든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뭐지? 위장 남사친, 위장 여사친. 옆에서 끊임없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그게 이제 위장 남사친인데. 혁수가 진짜 이거 남사친처럼 어깨 봐봐 지금 손을. 위장을 이런 식으로 하나? 오히려 저게 더 위장 같은 느낌이 들어. 손에는 이렇게 남편이 있으니까. 그렇지. 남편이 있다면서 자꾸만 남사친 하면은 남편은 고리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 안 좋아하겠지.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보던 남사친이어가지고 이제 같이 뭐 2박 3일 여행 가도 얼마든지 갔다 오라고 하는. 놀랄 일이구나. 누가 갔다 오라고 해 그거를? 남편이 갔다 오라고 한다고? 이게 놀랄 일이구나. 진짜 된다고? 아무런. 연예인 이혼 숙녀 캠프가 또 입성하겠네. 축하드립니다.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심각하지? 문제가 있으면 늘 오면 돼. 마음 편하게 오면 돼. 결혼 안 했어. 근데 그러면 반대로 선혜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그래. 만약 선혜 남편이 그래. 그냥 여사친이랑. 진짜 그냥 여사친이랑 2박 3일 여행을 간다. 그럼 선혜도 당연히 오케이야? 괜찮지 이혼하고 나서. 아니 그러면은 조건하고 선혜랑 2박 3일을 놀러 간다고 하면 선혜 지금 현 그 남편이 현 남편이라니 그냥 남편이야. 그 남편 없어. 남편분이 미안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입이 안 달라붙어서 그래. 이해해줘. 한지 얼마 안 됐어. 얘도 현 남편이야. 얘도 현 남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나는 안 돼. 나도. 너는 네 지금 부인이 남사친이랑 여보 나 어디 2박 3일로 저기 좀 뭐 강원도 좀 놀러 갔다 올게 그러면은 나는 절대 안 되지. 나는 좀 화날 것 같아 그러면. 근데 저 진짜 화났어. 그렇지. 그러면 2박 3일 말고 2박 3일은 아니야. 단둘이 그냥 밥 먹고. 영화 보고. 밥은 괜찮지. 밥은 얼마든지 괜찮아. 영화 보고 밥 먹는 거. 그러면 이거 영화는 솔직히 안 되지. 우선 영화관도 껌껌하고 개인적인 거. 혁수는 가인이 어느 정도야? 경림 누나 아들이 몇 살이지 누나? 우리 아들이 17이지. 와, 진짜 커. 결혼했어? 와, 진짜 커.
누가 결혼을 해요? 경민 아들 그 민준이도. 경민이 진짜 경민아 진짜 상민이 나 이어서 들린다. 왜? 경님이 결혼했니? 경민이 결혼해. 상민아. 나 진짜 몰랐어, 진짜. 기분이 좋아 이게? 야, 상민아 고맙다. 아니, 나 진짜 몰랐어. 이게 기분이 좋아. 나도 결혼한지 몰랐어, 진짜. 경민이는 상민이 헤어진 건 알고 있지? 아니 모를까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알려주긴 해. 서로 모르는 수 있는 거지. 실수할까? 요즘에 누구 만나나 봐. 지금 시작한 지 지금 누군가 사랑이 시작됐는데 네 그런 사람이 속상한 거야. 누구 만나는 거구나. 나 지금 상민이 손 나가는 거 처음 봤다. 내 지금 깜짝 놀랐네. 근데 상민아 고맙다. 아니 근데 그 전학생 중에서 나는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 오, 서장훈 아니면 강호동이겠지. 맞아. 이 방송 많이 시키거든. 보고 싶었어. 아니 이렇게 뿌듯해하는 게 너무 재수없지 않아? 아니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줘. 이번에 내가 이혼 캠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거든. 계속. 보고 있다. 아니,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네가 관심 가질 나이가 아닌데 이혼에 대해서. 아 근데 장은이가 나오니까 너무 어떻게 화냈을지도 야 이건 정말 궁금해. 누가 난 추가 얘기하기 전에는 몰랐어. 그 일부러 안 봤는데 봐도 되는 거야? 봐도 돼. 상민이 봐도 돼. 봐도 돼. 아 여기 봐. 일부러 안 바꾸라고. 왜냐면은 두 번 실수하면 안 아저씨는 되잖아. 아저씨 한번 꼭 봐야 되는 사람이야.